이어서 서동민 학부의 개별화된 발 디딤 각도 전략이 보행 시 중적 안정성과 낙상 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석사학위 첨부 논문 계획서를 발표하게 될 운동역학전공 서정빈입니다. 제 지도교수님은 박상균 교수님입니다. 저는 개별화된 발 디딤 각도 전략이 보행 시 공적 안정성과 낙상 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점진적인 악화를 말합니다. 인간은 신체적인 발달을 거쳐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특정 시점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근력이 약화되고 관절 기능이 저하되어 다음과 같은 이동 효율 변화가 나타나고, 이는 보행 중 균형 유지 능력이 감소하게 되고 낙상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낙상이란 더 낮은 높이의 바닥으로 갑작스럽고 의도치 않게 넘어지는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낙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주요 부상 원인이고, 응급실 손상 환자의 3명 중 1명은 낙상 환자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상은 다음과 같은 의료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낙상은 보행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정확한 체중 이동으로 인한 동적 안정성이 감소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낙상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중 저는 골관절염이 노인 낙상 위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무릎 통증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 질환으로 움직임 시 통증과 장애를 유발하고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을 제한시키며 무릎 정렬의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상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낙상 시에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릎은 총 3개의 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90% 이상이 안쪽 부액에서 발생하고, 이 안쪽 부액의 부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무릎 모음 모멘트, 무릎 굽힘 모멘트, 햄스트링 넙다리 메갈레근 공동수축이 있습니다. 이 중 무릎 굽힘 모멘트와 햄스트링 넙다리 메갈레근의 공동수축은 보행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하로 조절하기 어려우나, 무릎 모음 모멘트는 모멘텀을 감소시켜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무릎 모음 모멘트, 즉 캠은 무릎이 안쪽으로 회전하려는 경향으로 디딤기 동안 안쪽 부액에 가해지는 힘을 반영합니다. 또한 보행 중 캠은 2번의 최대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생체학과 분야에서는 골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 캠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보행 수정 전략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캠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행 수정 전략 대표적으로 3가지는, 첫 번째 트럼프 스웨이는 몸통을 좌우로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으로 보행 중에 측면 안정성이 감소하여서 노인에게 적용하기 위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얼 니 프러스트는 무릎을 안가쪽 이동을 조절하는 전략으로 캠 피크 타이밍에 맞춰서 무릎 정렬을 조절해야 하기에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풋 프로그레션 앵글은 발 디딤 각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캠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 디딤 각도는 발의 진행 방향의 선과 발꿈치뼈와 제2발 허리뼈 머리를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인과 토아웃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캠의 퍼스트 피크가 높은 사람은 토인을 통해 캠 피크를 감소시키고, 캠의 세컨드 피크가 높은 사람은 토아웃을 통해 캠 피크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일된 FPA, 즉 발 디딤 각도를 지정하여 보행을 재훈련하는 시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각도로 보행을 재훈련하였을 때 캠 피크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피험자별로 신체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개인마다 무릎 정렬과 보행 패턴이 다 상이하고 근감소증이나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 등 기능적인 변화가 나타나서 피험자별로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캠 피크의 감소가 가장 큰 각도를 개인별로 지정해주는 개인 맞춤형 발 디딤 각도, 즉 IFPA를 제공하여서
엉덩 및 무릎 관절의 모음 모멘트 감소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FPA의 수정의 역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 중 힘의 작용점의 위치를 이동시켜 무릎 모음 모멘트의 모멘텀을 감소시킵니다. 보행 중 COP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은 발의 안과 쪽 배치를 통해 보행 시 동적 안정성을 제어하여 낙상을 방지하고 안과 쪽 COP의 변화는 보행 시 측면 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IFPA가 낙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까지 FPA 관련된 안정성 연구는 이 FPA를 변경할 때 정적인 자세에서 균형을 분석하거나 터그 테스트를 통해 낙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적 상황에서의 균형 유지 분석이 아직 미흡하며 터그 테스트가 수행 시간을 통해 어떤 낙상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 리아크로프 지수와 힘의 작용점을 분석하여 이 IFPA 전략의 낙상 위험과 동적 안정성을 분석하여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행 수정법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 목적은 개별화된 발 디딤 각도 수정 전략에 따른 젊은 성인과 노인의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인 차이를 분석하여서 이 전략이 동적 안정성과 낙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저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20대 성인 남성 10명과 65세 이상 노인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및 신경계 손상, 낙상, 골관절염의 이력이 없는 자로 선정할 것입니다. 제가 분석에 사용할 장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9대, 지면 발열기가 내장된 트레드밀 1대, 가속도계 1대를 사용할 것입니다. 각각 샘플링률은 100Hz, 1000Hz, 1000Hz로 설정할 것입니다. 이 FPA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활용할 것입니다. 보행 주기의 15에서 40% 동안 발이 가장 평평하고 안정적으로 지면에 닿아 있는 구간 동안 트레드밀의 전진 방향과 발꿈치뼈와 두 번째 발 허리뼈의 머리의 마커를 연결하는 선 사이의 평균 각도로 계산할 것입니다. 퀄리시 트랙 매니저의 리얼타임 아웃풋 기능을 활용하여서 실시간으로 마커와 지면 발육 데이터를 취득하여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 디딤기 구간 동안의 평균 FP를 계산할 것입니다. 제가 설정한 실험 절차와 마커 및 가속도계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 절차입니다. 우선 먼저 적적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후 각 피험자의 보행 선호 속도를 선정한 후 해당 속도에 맞춰서 5분간 트레드밀에 정할 것입니다. 트레드밀이 익숙해진 후 일반 보행을 2분간 수행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조건에서 2분간 총 4번의 FPA를 수행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캠피크를 가장 크게 감소시킨 FPA를 선정하여 10분간 적응 후 2분간 보행을 수행할 것입니다. 피험자당 6번의 보행을 수행하게 되면 각도 오차 범위는 2.5도로 설정할 것입니다. 분석 시점과 구간입니다. 오른발 발꿈치 닿는 시점을 이벤트 1, 왼발 발꿈치 닿는 시점을 이벤트 2, 오른발 발가락 떼는 시점을 이벤트 3로 설정하여 이벤트 1과 2 사이의 구간은 걸음 구간, 이벤트 1과 3 사이의 구간은 디딤기 구간으로 설정하여서 걸음 구간은 운동학적 변인들을 분석하고 디딤기 구간에서는 운동역학적 변인들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분석 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와 가속도 데이터의 방향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리아크노프 지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리아크노프 지수란 동적 움직임 중 발생하는 매우 작은 흔들림에 대한 신체 민감도를 측정하는 변이입니다. 이는 쉽게 나비 효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초기에 미세했던 변화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념으로 낙상도 이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작았던 흔들림이 낙상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미묘한 불안정성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보행 중 동적 안정성 분석에 적합한 변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상 위험 예측에 있어 신뢰성 높은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절 모멘트는 무릎 모음 모멘트와 하지 관절의 최대 관절 모멘트를 비교할 것입니다. 힘의 작용점은 이 COP의 좌우와 전후의 변이를 추적하고 COP와 무릎 관절점 사이의 거리를 비교할 것입니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퀄리티 스트랩 매니저를 사용하여서 위치와 진행 발표 데이터를 취득하고 AD 보드를 통해 운동량 학적 데이터를 동조할 것입니다. 또한 매틀랩을 통해 가속도계 데이터를 동조하며 비주얼 3D를 사용하여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변인을 산출할 것입니다. 3차원 위치와 가속도 데이터는 버터버스 2차 저역 통합 필터를 사용할 것이고 차단 주파수는 각각 12Hz, 100Hz로 설정할 것입니다. 진영 발육 데이터는 버터버스 4차 저역 통합 필터를 사용하여 차단 주파수는 100Hz로 설정할 것입니다. 통계 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할 것이고 이때 통계적 유의 수준은 0.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별 맞춤형 전략 적응에 따른 분석을 통해 최대 이하 분호프 지수, 보행 변수, 힘의 작용점, 관절 모멘트를 분석하여서 개별화된 보행 수정법의 낙상 위험을 파악하고 동적 안정성을 분석하여서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무릎 골관절염 예방법의 동적 안정성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발 기능 각도 수정 전략이 스캔을 감지시키기 위해 효과적이다. 그래서 연구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엉덩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더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혹은 보행의 비대칭성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른 관절에서 발생하는 부하 증가나 부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했는지가 먼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연구 방법에서 발 각도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발 각도 조정은 무슨 장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피험자들이 조정의 각도로 걸을 수 있는지 고려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FPA 유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연발 트레드밀에서 마커 2개를 놓아서 벡터 하나를 만들고 이 마커 2개를 통해서 발군절에 있는 마커 2개를 통해서 벡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역코사인을 통해서 이 안의 각도를 평균 디디는 구간 동안의 평균 각도를 산출할 것입니다. 유지하는 거는 수치화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구조적으로 발 좀 줄여주세요, 발 넓혀주세요 말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르가 다르가. 저 각도 하는 건 아무 의견이 없는데 의견이 없고 하는 도중에 네가 준다고 각도를 그 사람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몇 도 나오니까 이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줄여주세요 하면서 시간을 넣어서 화면을 띄워주신 게 어때요? 화면에 띄워줘서 아니 그거 할 때 구두가 아니라 그 부분 스트리밍이 가능하니까 몇 프레임 계속 한 군데에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평소 보행이 아니라 FPA를 변경하게 되고 비주얼로 피드백을 주게 되면 듀얼 태스킹이 되어서 오히려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도 아니면 있다. 소리를 하나 이렇게 간단히 범주로 내가 들어갔다는 걸 그냥 간단히만 알면 되니까 제 의견입니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동기를 부착하여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부분은 지도 교수님 측정하면서 네가 모니터로 거기 각도를 진짜 모델링을 해놓은 다음에 마커 2개 정해놓고 각도 구사하는 걸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어? 저기 아까 그래서 제 제목이 개별화된 individualized modification
띡띡띡해서 첫날 왔을 때 뭐 한다는 거 있잖아요. 넘어가. 야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먼저 좀. 그죠? 저 Y가 캠이면 모먼트냐? 모먼트인데 비율로 나타났다. 몸 비율로. 그러니까 전체 신체에 가해지는 모멘트 부하 중에 3%가 캠이 부하로 작용한다라고 퍼센티지 바디 그리고 바디 나올 때 아니고 거기 좀 이렇게 요거 좀 보여줘요. 궁금해서 넘어가. 좀만 첫날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 실험 방법에서. 네 맞습니다. 순서 쭉 나온 거 있잖아. 아, 그거 뒤쪽에 생각났어. 그래. 뒤쪽에.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줘. 첫 번째 왔어. 그래서 첫 번째 오게 되면 그 평상시에 걷는 대로 그 베이스라인이야. 네, 그걸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네 번의 FP를 통해서 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것을 비주얼 3D를 통해서 캠 피크 값을 제가 분석을 하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그 가장 감소시켰던 각으로 2분간 수행해서 이 베이스라인과 IFP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을 네가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모멘트도 분석해서 이몰 다이나믹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부하가 적게 들어가는 거. 그렇지? 맞습니다. 그걸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포아프 로도라고 하면 그거에 이제 IFPA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IFPA를 갖고 이제 우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험 많이 걸리는데 괜찮겠어. 일단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난 뭐라고 건드리지 않겠단 말이야. 그런데 결론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뒤에 통계처를 보면 그래서 노인 집단도 하고 젊은이 집단도 할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하나 둘셋 넷 저거 소인 5, 10, 5, 50은 레퍼런스를 봤을 테고, 그렇지? 네 번을 할 거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기 아까 그 사람들 다 했다고 치고 그 노인의 IFPA 개별적으로 있을 거고 젊은이의 IFPA가 개별적으로 있을 거고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 그리고 그 차이가 네가 보고 싶은 변인들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하는데 근데 왜 필요해? 저는 전후 그러니까 집단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집단에서 베이스라인과 IFP를 전후로 비교하고 또 그 성인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베이스라인과 이렇게 해서 페어들을 생각했었어요. 그게 그러면 아까 제 서한이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지? 이건 이거대로 노인 개별화된 기능각조 전략이 동조 안정성에 미친 영향이고 그리고 젊은이를 쓴 이유는 그걸 비교한 것도 아니고 젊은이는 젊은이 걸 보고 싶은 거고 노인은 노인 걸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서는 뭔가가 차기하기 위해 그 선형회귀 분석을 쓰는 거야. 얘네들의 차이는 안 보는 거야. 그 서양회귀 분석은 이어펌프 지수 산출하는 데 쓰는 거고 제가 그래. 헷갈려서 그러니까 너 지금 페어리티 테스트 하나만 하잖아. 그럼 그게 끝인 거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도 젊은이도 이렇게 개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아까 낙사하는 젊은이도 그랬고요. 사실 젊은 이 개별화 디밍 전략이 어떤 안정성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지 젊은이에 대한 안정성 연구도 없었어서 제가 그냥 이 부분이 노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걸 보려고 했었어요. 젊은이는 왜 안정성 연구가 없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이 캠을 감소시키는 부분에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아니지. 젊은이는 그거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게 젊은이야. 환자가 아닌 아까 말한 이 무릎에 있는 그 근력 환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 젊은이는 그래서
그 무슨 데이터냐? 비교 데이터로 쓰잖아.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컴포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저는 이 전략에 대한 동적 안정성 근거를 좀 제공하고 싶었어요. 젊은 집단도 같이 쓰면서. 그거는 나와 있는 걸 네가 지금 노인한테 확인하는 거잖아. 아까 모멘텀 그거 선행력이 다 나온 거잖아. 그거 아니냐고. 젊은이한테 줄 건 뭐 있냐고. 불안정하지 않을까 목재투구 같은 다리 걸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느 쪽 몇 도까지 걸려라까지는 그거는 좀 무리잖아. 노인들은 낙상이 지금 심각하고 네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낙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희망적인 걸 보내주는 거는 100% 찬성이라니까. 근데 젊은이들 걸 해서 젊은이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뭐 비교과가 들어가는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할 거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걔를 엮던가 찢어내던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엮어서 붙여서 비교를 해도 좋고 떼내서 노인만 해도 좋고. 근데 노인의 저걸 보기 위해서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통계는 필요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얘기를 잘 한번 상의해보고 그냥 이대로 나가면 우리는 지금 위원들이 레코멘드를 주잖아. 커멘트를 주면 커뮤니티에 관해서는 한번 너와 같이 지도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고려한 바, 그래서 결정한 바를 확실하게 선택하고 그다음에 하면 그다음부터 나간 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실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성인들을 좀 필요하겠냐, 노인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성인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젊은 성인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도인데 이제 사실 노력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얻는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연령에 대한 그 영향은 또 따로 통계적으로 그 성별이든 연령이든 따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아마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뭐 벌써 이제 피험자 수나 집단이나 또 그 실험의 방문 수나 그 횟수를 생각했을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저도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IRC 같은 걸 보면 대상자를 무리하게 많이 한다거나 불필요한 대상자가 들어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그게 이직사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연구자도 보호해야 되지만 대상자들도 안전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젊은 성인의 그 연구의 필요성이 녹아들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연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성인과 비교를 하든지 아니 성인 빼버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시험에서 그러면 실시간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뭐 매틀랩에서 뭐 실시간 트레이닝 필요 없고요. 그냥 AI 모델 만들어가지고 QTM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바꿔주면 절대 나오거든요. 그럼 화면에 띄워서 얘가 지금 몇 도로 걷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저거를 구두로 조금 줄이세요, 조금 늘리세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정말 그게 디테일하게 조금씩 오르면 엄청 작은 차이인데 가능할 것이냐가 좀 또 의문이고요. 그 다음 그럼 실시간 보여주면서 가능했다고 하는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전 굉장히 디테일한 계속 걷고 있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 넓혀주세요. 이게 저는 일단 실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저런 보조 장비, 하네스 같은 걸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일단 가능한지를 일단은 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감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서정민 선생님이 이제 엄청 많이 부분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좋은 거 다 갖다 놓았어요.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안 적용되잖아요. 예를 들면 연구가설에서 리아프로프 지수를 갑자기 봐요. 모멘트도 봐요. 그다음 시험지도 보는데 예를 들어 모멘트의 그 모음 모멘트가 크거나 뭐 어떤 작거나 이 문제가 결국은 낙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시작을 서론을 풀어서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가장 그걸 줄여줄 수 있는지를 하나 선택해서 추후에 실험하고 페어트 테스트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속도계는 왜 붙였어요? 중간에 가속도계는 나왔는데 변이에는 가속도 설명도 없고 연구 가설에도 가속도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장비들과 좋은 변이를 다 갖다 놓고 지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스토리, 정말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 안정성, 혹은 균형성에 관련된 거 심플하고 명확히 나오는 것들만 추려서 하시는 건 어떨까?
진출자들 전체를? 예, 그럼 시간 지연은 얼마나 시킬 거예요? 시간 지연은 AMI나 그 시간 지연 찾는 방법이 있어서 그 국소 최소값이라는 그걸 통해서 배틀해보고 그래서 그러면 몇 차원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GFNN이라는 그 임베딩 차원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쓰듯이 시간 지연 3 쓰고 임베딩 차원 5 이렇게 갈까 생각 중. 그래 지금 여기서 하면 내가 근데 하고 싶은 거 말을 아까 지도부에서 얘기하면 정답이야.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하고 싶은 거 다 말할 것 같으면 한 2년 더 있어 생각해. 아 얘네들은 큐브텍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많은 거 다 서포트 해주겠다고 지도 교수님이랑 이거 다 서포트 해주겠으면 그러면 그만한 거를 충실하게 알고 해야 할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말이야. 한 학기 2학기 했는데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그러면 간단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하고 내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로 하라는 게 지금 유시원 교수님의 메인 포인트고요. 노인 다뤄봤어? 그러니까 너는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노인도 한 번도 안 다뤄봤는데 노인을 지금 몇 명에 대해서 이 발가락 시험을 그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책 읽어서 모든 거 계산할 수 있고 맨랩으로 계산하고 뭘 계산하고 누가 못하냐. 노인 와서 발가락하는데 이 개새끼 안 해. 아니면 노인 넘어졌어. 진짜. 진짜 볼 수도 있었어요. 컴플레인 걸고 이런 상황을 절대 없지 않잖아. 얼마나 노인들을 데리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이거를 조절하겠다. 그리고 또 이게 조절을 해서 아까 말한 대로 60 스트라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60 스트라이드 이걸 유지한 상태로 그분들이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중간에 변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모멘트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는데 만약에 TOP나 혹은 리아프론트 지수에서 반대 값이 나왔을 때는 그럼 안정성이나 균형성은 떨어졌는데 모멘트만 줄였대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서론에서 무릎 골관절염이 원인이 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낙상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서론을 풀었는데 골관절염에 영향을 미치는 그 CAM은 줄였는데 다른 것들이 이제 커지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너무 많은 병인들을 다 몰아넣어서 막 다 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실험 스케일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명확하게 연구를 하셨으면 더 의미가 있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방대하면 너무 어려워질까봐 우려돼서. 능력을 괜찮은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여기서 지금 몇 년째냐? 레벨은 석사 레벨에 1년하는 없고 다 비슷하고 다 똑같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하거든. 그런데 하고 싶은 거는 이해하고요. 하고 싶으면 해. 일단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 계산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지. 책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해석을 지우 교수님하고 이거를 일단 다 뽑아놨는데 여기에 하겠다고 해놨는데 뽑아놓고 이거를 마무리를 지을 때 이 마무리 짓는 게 머리가 깨지는 순간이거든. 그 마무리 될 때 힘들지 않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실험이나 계산이나 이런 거는 책도 아니고 이 마지막에 그것도 머리만 써보면 되는데 피험자들 관리에 대해서 너무 편하다. 젊은 애들도 저렇게 사례할 수 있어. 서한이 같은 애 한번 시켜봐. 서한이한테 기분을 다수로 한번 재보란 말이야. 다수 맞잖아. 지금 들을 때 기분이 열받다, 힘들다. 그런 걸 노인한테 했을 때 노인들은 나랬잖아. 우리가 책임 못 지어요. 유희성 교수님 옛날 노인 실험할 때 그 할아버지가 상전이야. 여기 와갖고 상전질을 그렇게 하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교수인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대상들이 노인들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걱정도 하고 해야지 그 알아서 왔을 때 잘할 거 아니야. 그런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유순이 말한 거나 그런 거 좀 잘 생각해보고 끝난 다음에 또 이거 끝나고 연구 같은 거 더 후속 연구로 이 후배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 저 이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석사학위 총론 논문 연구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좋아. 내리고 싶으니까 여러분.